지금부터 강원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단 공약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약 설명회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보도부장 이혜린입니다. 먼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오늘 공약 설명회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기호 1번 연 후보의 공약 설명 15분, 그리고 1번 후보와의 질의응답 30분, 그리고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후 기호 2번 다담 후보의 공약 설명 15분, 2번 후보와의 질의응답 30분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설명회의 모든 내용과 질의응답은 강대방송국 카메라로 촬영되며 강원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과 강대라이프에 업로드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약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연 후보의 공약 설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장단 후보 기호 1번 연혜정후 여한구 후보 이중환입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와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많은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공약 설명의 시간 관계상 공약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년 쉬지 않고 소통하는 연중무휴 공약을 시작으로 학업 학사, 학우들과의 연결고리 축제, 연이 추구하는 학생 복지, 학생 구성원들의 연대를 위한 공약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2주기 구조개혁 평가 A+ 프로젝트입니다. 내년 3월 다가올 2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학생회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지적받고 있는 충원률을 보강하기 위해 전공 박람회, 가온, 전공 알림이 사업들을 대학본부와 연계하여 우리 강원대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이미지 제고에 힘쓰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충원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학생 충원율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학생회 차원에서는 정원 외 인원인 편입생들로 하여금 우리 강원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여 우리 학교의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학사구조의 유연화로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있어 휴학생 학우분들이 복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본부와 연계하여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서 학우분들이 바뀐 교육과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생회 차원에서 이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이번 2주기 평가 때 상위 50% 안에 들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면 좋은 등급과 함께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며 국가장학금 1, 2 유형 모두 지급 가능과 함께 신입생, 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이 없어질 것입니다. 학교의 위상과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좋은 등급으로 인해서 학우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주기 구조개혁 평가 후 진행될 다음 평가들에 대해서 미리 학생과 본부가 함께 대비하는 회의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단과대학 재구조화 및 학사구조 개편 등 중대사안 학생 의견 반영 공약입니다.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 소통의 구조를 개선하고 문제 발생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전 함께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주기적 회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구성원들의 비율을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회의체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공약을 추가한 이유는 이번에 다가올 2주기 구조개혁 평가 이후에도 앞으로 다가올 다른 평가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 회의체가 2주기 구조개혁 평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있을 평가들에도 함께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공약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내부 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자치기구 회의체 의장은 총학생회장단이 맡고 있는 구조로 16개 단과대학 회장분들로 이루어진 중앙운영위원회, 학과 및 전공, 단과대, 특별자치기구까지 모든 학생회장분들과 자치기구장분들이 속해 있는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의장은 총학생회장단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구조가
자치기구에 대한 학우분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점차적으로 자치기구의 구조를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내년 감사특별위원회와 자치기구 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자치기구로 만들어서 현 감사의 구조와 기준을 개선하고 자치기구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기구의 구조적 변화로 학생회가 학생회 선거를 주관하고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감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현 학생회의 이미지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학생 대표로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자치기구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권익 수호연대 창설입니다. 학교에서 학우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학생 조직을 편성하겠습니다. 학생 권익 수호연대가 학우분들 혹은 문제를 발생시킨 주체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추후에 비슷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학일기 연대입니다. 성공을 한 사업이든 과정 중 실패를 한 사업이든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총학생회 임원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학우분들에게는 총학에 대한 신뢰를 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학생회관 미래도서관 및 산학협력단지 조기 착공 추진 및 학생의견 수렴입니다. 교학협의회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진행 상황 및 공간에 대한 정보 또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조기 착공으로 인해 준공 시기가 당겨진다면 학생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학생회관에 식당이 생긴다면 현재 학생식당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나누어지면서 학생식당 포화 상태를 막을 수 있고 미래도서관 건립으로 시험기간에 도서관 열람실이 포화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하는 학업학사 공약입니다. 학과별 수업평가 체계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해 교육과정 중 새로 신설되는 과목이나 대체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16개 단과대학마다 학과 및 전공별로 수업평가 질문들을 그 과목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수업평가로 다음 수업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점이열제 확대 및 정착입니다. 2018년 1학기 신입생에 국한된 학점이열제를 모든 재학생분들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학점이열제를 통해서 학우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면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스터디 서포팅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대학교에는 토익, 자격증, 취업 등 학우분들의 미래 설계에 있어 많은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미래 설계에 있어 작지만 격려해드리기 위해 학우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업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학교의 창업지원단과 연계하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학생들에게 축제회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간접 창업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에 선정되신 학우분들께 소정의 상금을 드리면서 학우분의 아이디어를 포스터로 작성하여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학생 워크숍 추진입니다. 다양한 단과대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서로의 단과대 및 학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당 단위 내에서의 학교 생활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교내의 문제, 시기별 트렌드에 대한 단과대 및 학과별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여 간접적이지만 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사구조 유연화에 따라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우분들과 타 단과대나 학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학우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연결고리 공약부터는 부 후보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계절별 축제입니다. 사계절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축제로 저희 연이 준비하겠습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월드컵, 가을에는 대동대,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혹은 눈과 관련된 축제를 계획 중이며 축제준비위원회는 규모에 따라 운영의 유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만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학우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락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사업 공모전입니다. 강원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사업 공모전, 언제든지 연락달라는 키워드로 공약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저희 연에서 생각하는 공약 사업들도 있지만 학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거나 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은 직접 만든 기획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예산, 실행 가능성, 기획력 등을 검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인이란 키워드 아래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내 건물 안전 점검, 보수 및 시설 증설입니다. 기숙사 노후화, 학생회관 노후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병원관 누수 등 더 이상 학생들에게 건물 관련 안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학우분들의 학습 건수와 안전한 학교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넓은 캠퍼스에 비해 비교적 적은 표지판들을 보수 및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운동장에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대운동장에 시계를 설치하여 학우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학우분들을 위한 교내 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학생복지연구 동아리와 연계하여 강원대학교 장애 학우분들을 위해 전면 힘쓰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체험, 인권 선언문 낭독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건물별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연은 추가적으로 미닫이 문과 잠금 장치가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할 것이며 휠체어를 타고 미래광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 셔틀버스 관리 개선입니다. 남춘천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남춘천까지에 대한 통학 셔틀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요일별로 그리고 시간에 따른 수요 조사를 한 후 통학 셔틀버스를 수요에 맞게 증차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60주년 기념관 앞에서 정차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문 미래광장 쪽에서 한 번, 그리고 동문권 별관 도서관에서 한 번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경유장 노선을 확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특정기간 통금시간 연장입니다. 현 새벽 1시까지의 통금시간으로 학우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험기간에는 학우분들의 학습 여건과 편의를 꼭 보장시켜드리기 위하여 기숙사의 통금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현재 총학생회에서 중간고사 기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시한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은 뿐만 아니라 밤샘 공부를 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통금시간이 풀리는 새벽 5시를 4시로 앞당기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를 점차 확대시키고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제2BTL 기숙사 안전점검입니다. 신축되는 제2BTL 기숙사에 구조적 안전적 문제가 없게 사전 예방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점검 항목으로 고려되어지는 각 층별 소화기 상태, 엘리베이터 상태, 누수, 천장 상태, 바닥 상태 등 여러 안전 요소들을 저희 연이 학교 측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내 셔틀버스 재시행입니다. 15년도에 운영되었던 교내 셔틀버스를 재시행하겠습니다. 교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로 전문권, 후문권 학생들은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백령 스포츠센터, 드림 풋살구장, 별관 도서관 등 이동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동문권 학생들 또한 교양 수업, 대운동장 등 학교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로 인해 학우분들이 체감하는 캠퍼스의 넓이는 좁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연에서 필연으로 가까운 연대라는 이름하에 공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역별 광장 데이트입니다. 하민석 광장, 미래광장, 크립광장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회장단이 직접 들으러 뛰겠습니다. 현재 자치기구 간 소통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은 면대면 소통으로 학우분들께 주기적으로 글씨적으로 총학생의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회장단이 직접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은 번역별 게릴라성 연 대의 기획 및 진행입니다. 특정일과 더불어 불시에 학우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하려 합니다. 각 번역별 광장에 연이 직접 찾아가 학업에 지친 학우 여러분들의 활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학생복지위원회 설치입니다. 정문, 후문, 동문껏 각 권역별에 맞는 그 단과대학에 맞는 시설이나 복지 환경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은 각 권역별 환경이나 그 상황에 맞는 복지를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 회의체를 창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운영위원회나 교학협의회 때 안건 상정을 하여 지속적으로 학우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뛰겠습니다. 다음은 연계사업에 대해서 잠시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진행하는 사업들인 우유급식, 명절 귀환버스, 예비군 선택버스, 시험기간 야식 마차, 교내 야간 방역사업, 성명문제 적극 개선 노력, 강원대 주변 언론과 안전을 부탁해, 강원대 주변 언론촌 환경 정화, KN6법 등 학우분들께서 수요가 높거나 만족도가 높은 연계사업 또한 저희 연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총학생회만 열심히 뛰고자 함이 아닌 강원대가 같이 뛰는 임기를 맞으려 합니다. 우리가 뛰어 이어진 인연의 연들이 되어 강원대라는 연을 높이 날리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연 공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호 1번 후보와 학우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신 후 마이크를 받으시고 학과와 성함을 밝혀주신 뒤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화학과 이찬현입니다. 학생 권익 수호연대를 창설한다고 하셨는데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발되는 기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권익수호연대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 한 국을 배정해서 상시적으로 둘 예정이고 이번에 단과대학 재구조화 때 만들었던 TF팀 구성처럼 뭔가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갑자기 회의 때 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생길 때 저희가 만든 학생권익수호연대가 바로 팀을 소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건설공학과 김민석입니다. 그리고 후보 공약 정리 봤는데 이제 관생자치의 선택적 납부를 공약으로 내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생자치회비의 선택적 납부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학생총회가 진행이 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학우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지 못해서 계획 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관생자치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관생자치회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관생자치회와 적극적인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우분들을 학생총회에 유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학생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화학과 이찬현입니다. 통학 셔틀버스랑 교내 셔틀버스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내 셔틀버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통학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부 후보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내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드림 총학생회에서 먼저 진행을 했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두드림 총학생회에서 진행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바로 총학생회가 나오지 않고 보궐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운영 학생의 업무 정상화를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적인 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이번 총학생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했었던 분과 연락을 해서 이제 제가 따로 여쭤봤었는데 다시 시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대학교 전체를 순회하는 버스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우분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캠퍼스에 대한 넓이가 좁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화 셔틀 버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 셔틀 버스 또한 교학협의회에서 꾸준히 나오는 안건인데, 수요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요일별 시간에 따라서 증차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노선에서 더 추가시키는 건 어렵고, 증차 또한 수요가 적은 쪽은 줄이게 되고 많은 쪽을 늘리게 되는 이런 식의 순환의 구조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과대학 박병욱입니다. 교내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내 셔틀버스가 15년도 2학기, 16년도 1학기 이렇게 1년간 운행되었죠. 이게 뭐냐면 두드림 총학생회 때 축제를 하지 못해서 그 축제에 대한 예산으로 교내 셔틀버스가 1년 계약으로 운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학생처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수인계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해당 학생회가 어떤 부분이 더 학생 복지에 더 무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드림버스, 교내 셔틀버스를 도입하지 않았던 학생의 차원에서는 더 다른 복지에 무게를 뒀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나온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저번에 방금 전 나온 질문에서 관생자체 협의 선택지 나왔고요. 저는 관생자체 협의는 그 관생원들의 그 학생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회칙이 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총학에서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지 약간 방식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올해 학생의 회계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담당이신 걸로 아는데 올해 그쪽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문제점 그런 피드백이나 징계 어떤 처리 또한 없었고, 이번 공약에서도 그런 처리 또한 없었는데 올해 그 자리를 맡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넣을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생자치협의 선택적 납부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학생총회가 기회가 오래되지 못해서 이제 안타깝게 무산이 된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내년에는 학생총회가 기회가 돼서 학우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실 수 있게끔 관생자치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회의도 하고 홍보도 해서 어떻게 하면 관생자치에 있는 관생분들이 학생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을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감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처벌이 아예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유는 그 현수막이 자체가 징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수막을 학우분들이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를 함으로써 그 현수막을 보시고 해당 자치기구가 횡령의 유무를 떠나서 감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잘 따랐는지 못 따랐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확인을 함에 따라서 학우분들께서는 자치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학생회비 납부율이 낮아질 거라 생각을 했고 그거 자체가 저는 이미 자치기구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그 낮은 등급을 예를 들어 3년, 5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추가적인 징계를 고려하고 있고 그 징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학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학생회비를 납부 자체를 학생회비의 금액 자체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반론을 좀 주시나요? 관생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총회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이제 학생총회 이번에 학생총회 때 2명인가 왔었죠. 근데 걔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이 총학에 과연 어떻게 학생총회에 관여를 할 것인지 또한 그리고 관생자치에 대한 총학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 이건 사실상 월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학생총회를 건드리는 것은 사실 애매한 문제일 텐데 이것을 총학생회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약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무슨 현수막 감투기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이 징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건 개별을 갖다 생각하고요. 뭐 미술학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제가 2학년이라서 작년 상황까지밖에 모르는데 미술학과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F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떠한 처분도 없었고 학생회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임기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별적인 학생회에 대한 개별적인 학생회가 다른 곳에서 그런 곳에서 처벌을 받는 이상한 학생회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또한 의문이 듭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관생자치 학생총회에 저희가 얼마만큼 개입할 건지 또 월권 여부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주셨는데 관생자치 학생총회를 총학생회가 개회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관생자치회에서 이번에 개회를 시도했을 때 일반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가 유도되지 못했던 만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체로 일반 학우분들 또는 관생분들을 유치시킬 수 있게끔 같이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감사에 관련해서 특정 학과가 2년 또는 3년 이상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왜 해당 연도 학생회가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게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학생회는 개별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총학생의 입장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회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회가 차기 학생회 건설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수인계는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낮은 등급을 받았을 때 다음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 조심해라 혹은 감사집을 작성할 때 이런 자료를 첨부해라 이런 것까지 인수인계하는 것이 차기 학생회를 건설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고의성이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공학과 김민석입니다. 관생자체비 전답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긴 하는데
이제 관생자 취업비가 지금 의무적 납부라서 이제 관생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 중에 지휘동이라던가 아니면 야식 마차 아니면 뭐 관생 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그리고 상점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선택적 납부를 했을 때 지휘동은 이제 지금 의무적 납부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고 기숙사 앞에 짐을 내놓으면 그걸 다 이제 택배 상하차로 이동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하여 이제 관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들도 이렇게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상점 행사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세금이 선택적 납부를 하게 되면 상점 행사나 아니면 관생 행사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금의 선택적 납부를 진행했을 때 너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자율성만 보고 내세운 공약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치기구잖아요, 관생자치회가. 관생자치회 자체가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말씀해주신 관생자치회에서 진행한 행사들의 규모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기구의 역할은 그런 관생분들로 하여금 이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생자치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치기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를 의무적으로 해서 행사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학생총회가 올해 이제 추진이 되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관생회비를 내도록 유도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자율성을 빙자한 강제성도 띄지 않을까요? 이런 게 있으니까 관생회비를 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관생회비를 의무적으로 내서 이런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으니까 관생회비 내라 이런 거 했을 때 자율성을 빙자하는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학생회비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복지 혜택이 있으니 학우분들께서는 이런 복지 혜택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학생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게 자율성을 빙자한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행사를 좋게 꾸미느냐 또는 어떻게 그 관생회비나 학생회비가 어떻게 다양한 루트 또는 얼마나 양질의 복지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저는 강제성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을 학우분들의 수요에 맞게 니즈에 맞게 편성을 한다면 학우분들은 자율적으로 저는 납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학과 16학번 박사연이라고 합니다. 연중모의에서 권역별 광장데이트 공약과 가까운 연대 권역별 게릴라성 연대의 기획 및 진행 두 공약이 유사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각자 운영될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광장데이트 공약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우분들에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나 행사들 또는 학교의 중대한 일에 대해서 면대면으로 직접 알려드리는 소통적인 측면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친 학우분들께 불시에 저희가 부스 설치나 아니면 다양한 이벤트들 통해서 학우분들께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드리는 행사 쪽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업자원경제학과 이효주라고 합니다. 특정기간 기숙사 통분 연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년 총학생회단의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학생생활관 측은 이를 미루다가 이번에 시험기간 통금 연장의 운영에 관련해 중앙도서관 연장 시간에 맞추어서 시범운영하기로 진행된 걸로 압니다. 이는 시험기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통금시간 연장으로 인해 소음 문제 등으로 피해보는 관생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시로 드신 5시를 4시로 앞당긴다는 것은 중앙도서관 개방 시간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시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학생생활관 측과 얘기된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통금 연장으로 생기는 소음 피해 등의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둘째, 학생생활관 측과 이야기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금 연장 소음 공유라고 하셨는데 지금 총학생회에서도 그런 소음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음을 좀 방지하는 캠페인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을 방지하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기숙사에는 각 층 동장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생자치에 있는 회원분들과 협조를 해서 즉각 어떠한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달려가서 상벌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잘만 협조가 된다면 저희 강원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서 그런 소음을 빙자해서 소음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다음은 학생생활관과 얘기가 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 관생자체 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기간 시험기간 연장 자체는 늘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시험기간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숙사가 1시까지인 것 때문에 그거에 맞게 좀 연장을 할 수 없겠느냐에는 똑같이 답변을 받았고요. 학생들께서 충분히 더 많은 소요가 있고 더 많은 요구가 있다면 저희는 이것을 점차 확진시키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학생생활관 층상으로 있고요. 학생생활관의 층상은 분명 밤에도 관생들의 민원을 받지만 저희들은 행정실 소속인 봉사장학생으로서 새벽에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의 관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는 동층장들의 협조는 필요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생자치회 측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시는 분은 학생생활관 사감 선생님들이거든요. 관생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학생생활관 행정실과는 별개로 자치기구의 하나로서 물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데 큰 역할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기숙사 학생생활관의 행정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들어도 될까요? 네, 층 동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제시를 또 해드리자면 시험 기간은 특정 기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총학생회에서 직접 불신문 근무를 서는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감 선생님이 결정하신다 하셨는데 관생 자치회나 저희 총학생회나 만약에 협조가 돼서 학생들의 요구가 있고 수요가 많다면 그거를 추진하는 게 저는 총학생회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안슬기라고 합니다. 관생자치회비 선택적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택적 납부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했을 당시에 현행 유지가 더 응답 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총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자체에서 현행 유지가 더 많이 나온 상황에서 공약에 한 번 더 공약에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에 넣었던 큰 이유는 아무래도 관생자치회라는 기구가 학생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약을 넣을 때 학생들의 그런 자율성에 있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납부를 원래 이렇게 자치기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기구에서는 자율성을 조금 더 보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공약을 설정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김남훈입니다. 그 동목간 학생회관하고 미래도서관 및 산학협력단지 조기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조기 착공이 되면 얼마나 조기 착공이 되고 이 조기 착공이라는 것이 건설사가 분명히 그 연도를 정해놨을 텐데 이게 공약을 넣어서 과연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학점이열제 확대 및 정착이 이게 얼마나 교육과와 협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3학생회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서관이나 제3학생회관은 이미 미래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사회계 용역은 현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학 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학생처의 의견을 받았고 또 다른 답변으로는 이 시기가 당겨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거의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미 승낙이 났기 때문에 저희 총학생회에서 얼마나 더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본부에서 이거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를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점이월제는 정 후보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점 이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교무과 아직 협의를 진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학점 이월제에 대해서 아직 학우분들의 정확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학점 이월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 학우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가 있고 학우분들이 필요가 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대신 목소리를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하실 학우분 더 이상 안 계신가요? 네, 시간 관계상 이용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있을 공약 토론회에서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후 기호 2번 다산 후보의 공약 설명